제1화 검을 내려놓는 사내. 오늘도 강호의 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칼과 의리가 살아 숨쉬는 강호의 이야기를 전하는 곳입니다. 조용한 밤, 편안히 앉아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검을 내려놓은 사내입니다. 때는 명나라가 기울어 가던 시절, 강호에는 981방이라 불리는 9개의 정파 문중이 있었고, 그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무림의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산파는 검법으로 이름을 떨쳤고, 청성파는 도법으로, 무당파는 태극과 검의 조화로 강호의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런 이름난 문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검을 들었다가 검을 내려놓은 사내, 그리고 다시 검을 들어야만 했던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사천성 외곽 청운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강호와는 먼 곳이었습니다. 무리민들이 오가는 길목도 아니었고 문파가 자리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 초입에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막의 주인은 3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이름은 강무진. 사람들은 그를 강주막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 묻는 것에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술은 깨끗했고 안주는 푸짐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강주막, 오늘도 술 한 잔 주게. 예, 자네는 참 말이 없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가족도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이 가더군. 강무진은 대답 대신 술잔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 또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주막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등에 작은 보따리를 메고 있었고 허리는 굽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주인장, 여기서 하룻밤 묵을 수 있겠소? 강무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은 뒤편에 있습니다. 저녁상은 곧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방으로 들어갔고 강무진은 평소처럼 저녁상을 준비했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간단한 반찬 몇 가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갈했습니다. 노인은 상을 받고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강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인장, 혹시 검을 다루어 본 적이 있소? 강무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가?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강무진의 손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술잔을 쥐는 그 손가락의 위치는 검을 쥐던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주막은 조용했고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강무진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는 이런 밤을 좋아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는 밤, 과거도 미래도 없는 밤, 그저 달빛만 있는 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강무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까?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소. 늙으면 잠이 줄어든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소? 노인은 강무진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인장. 예. 검을 내려놓은 사람은 다시 검을 들지 않는 게 좋소. 강무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하지만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때가 있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검을 들어야 하오. 강무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겠소. 신세 많이 졌소. 그리고 노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무진은 여전히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청운진 북쪽 산길에서 시체가 발견됐다더라. 누구래? 모르겠어. 하지만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았다고 해. 강무진은 그 소문을 듣고도 평소처럼 주막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마을 이장이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강주막, 큰일이네. 무슨 일입니까? 산에서 발견된 시체가 며칠 전 자네 주막에 묵었던 노인이라고 하더군. 강무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노인이라니? 응. 관아에서 확인했다네. 그 노인 강호인이었던 것 같아. 등에서 검이 나왔다더군. 강무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게 등에 칼을 맞았다고 하더군. 뒤에서 기습을 당한 것 같아. 이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주막, 혹시 그 노인에게서 뭔가 이상한 점을 못 봤나? 누가 찾아온다든지 무슨 말을 한다든지. 강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가? 그럼 됐네. 조심하게. 강호인들이 이 마을까지 온 건 처음이라 좀 불안하더군. 이장이 떠난 후 강무진은 주막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검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칼집도 없이 그저 헝겊에 감겨 있었습니다. 강무진은 검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을 내려놓은 사람은 다시 검을 들지 않는 게 좋소.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강무진은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관아에서 시체를 수습해 갔고 사람들은 곧 그 일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강무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이었습니다. 주막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무진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3명의 사내가 말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검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에는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무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매화검파, 강호 구파 일방 중 하나인 화산파의 사나문파. 그들이 왜 이곳에 왔는가? 사내들은 주막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강무진은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매화검파에서 왔소. 며칠 전 이곳을 지나간 노인에 대해 묻고자 하오. 노인이라면 홍이검 홍진우? 우리 문파의 전 장로요. 그가 이 주막에 묵었다는 정보를 얻었소. 강무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노인이 계셨습니다. 하룻밤 묵고 떠나셨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소? 어디로 간다든지 누구를 만난다든지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사내는 강무진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없었소? 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내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옥패였습니다. 이것을 본 적이 있소? 강무진은 옥패를 바라보았습니다. 매화 문양이 새겨진 푸른 옥패.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홍진우는 이 옥패를 가지고 있었소. 그런데 시체에서 발견되지 않았소. 혹시 주인장이? 그때였습니다. 사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막 뒤편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강무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창문이 박살나며 검이 날아들었습니다. 강무진은 몸을 낮춰 검을 피했습니다. 검은 그가 서 있던 자리를 지나 벽에 꽂혔습니다. 매화검파의 사내들이 검을 뽑았습니다. 역시 범인은 너였구나. 강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서 또 다른 인물이 뛰어들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얼굴에는 복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는 강무진을 향해 검을 휘둘렀습니다. 빠른 검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무진은 더 빨랐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걷어차 검은 옷 사내의 검을 막았고 동시에 몸을 날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매화검파의 사내들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놓치지 마라. 마당에는 달빛만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무진은 주막 우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검이 달빛을 가르며 강무진의 목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강무진은 몸을 틀며 검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목을 비틀자 사내의 검이 떨어졌습니다. 강무진은 떨어지는 검을 발로 차 올렸고 공중에서 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검으로 사내의 복면을 찢었습니다. 복면 아래에서 젊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강무진은 검을 사내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누구냐?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매화검파의 사내들이 강무진을 에워쌌습니다. 검을 내려놓으시오. 당신이 홍진우를 죽인 범인이라는 것은 이제 명백하오. 강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 노인을 죽이지 않았다. 그럼 왜 검을 다룰 줄 아시오? 평범한 주막 주인이라면서. 강무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거에 검을 잡았던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과거. 매화검파의 사내가 강무진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강무진의 얼굴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당신이 무용검 강무진? 강무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매화검파의 사내들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무용검이라니. 10년 전 강호를 떠돌며 살수들을 베어넘긴 그 무용검이. 강무진은 손에 쥔 검을 땅에 꽂았습니다. 나는 이미 검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노인을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검은 옷의 사내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품에서 암기를 꺼내 강무진에게 던졌습니다. 강무진은 몸을 틀며 암기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암기는 그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암기는 매화검파 사내 중 한 명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사내가 쓰러졌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는 그 틈에 담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매화검파의 사내들이 급히 쓰러진 동료에게 달려갔습니다. 형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암기에는 독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사내는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강무진은 검은 옷 사내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은 매화검파의 사내가 강무진을 쏘아보았습니다. 당신의 짓이요? 아니다. 거짓말. 당신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요. 강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가? 당신은 10년 전 우리 화산파와 원한이 있었소. 당신이 홍진우를 죽이고 이제 우리까지. 강무진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막 안으로 들어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헝겊에 쌓인 검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손에 쥔 검, 차가운 검. 그는 검집도 없이 검을 허리춤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시오? 강무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진실을 밝히겠다. 그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매화검파의 사내는 동료의 시체를 안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무진은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검은 옷 사내가 사라진 방향이었습니다. 달빛이 산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홍진우, 그 노인은 왜 죽었는가? 옥패는 왜 사라졌는가? 그리고 검은 옷의 사내는 누구인가? 강무진은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검을 잡고 강호를 떠돌던 시절, 무영검이라 불리던 시절, 그는 강호의 더러운 피를 씻어내려 했습니다. 살수를 죽이고 악인을 베고 약자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은 피뿐이었습니다. 그는 지쳤습니다. 그리고 검을 내려놓았습니다. 3년 전 이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 또한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평온은 깨졌습니다. 강무진은 산길 중턱에 멈춰 섰습니다.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였습니다. 복면은 벗어져 있었습니다. 젊은 얼굴,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누구냐?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홍진우를 죽였느냐? 사내는 웃었습니다.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처럼. 무슨 소리냐? 홍진우는 옥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옥패는 매화검파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걸 노린 자들이 있습니다. 강무진은 검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범인으로 만들려는 것이냐? 당신은 이미 과거가 있습니다. 화산파와의 원한,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게는 그런 원한이 없다.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전 당신은 화산파의 제자 하나를 죽였습니다. 그 제자는 매화검파 장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강무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정당방위였다고요? 그 제자가 먼저 검을 뽑았다고요? 강호에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화산파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뿐입니다. 강무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내는 검을 뽑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와 함께 죽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내가 왜 도망쳐야 하는가? 안 도망치면 화산파가 당신을 죽일 겁니다. 매화검파의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강무진은 검을 뽑았습니다. 오랜만에 쥔 검, 손에 익었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사내가 웃었습니다. 그럼 죽는 것을 택하시는군요. 사내의 검이 달빛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빠른 검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무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검이 그의 목 앞 일척에 멈췄습니다. 강무진의 검이 사내의 가슴 앞에 닿아 있었습니다. 더 빨랐습니다. 사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역시 무염검. 강무진은 검을 거두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이제 사내는 검을 내렸습니다. 그럼 당신은 죽을 겁니다.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내는 몸을 날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무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검을 거두었습니다. 강무진은 다시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홍진우가 죽은 곳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 장소를 찾았습니다. 산길 한쪽에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관아에서 시체를 수습해 갔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강무진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발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홍진우 혼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뒤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싸웠습니다. 강무진은 바위 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천 조각이었습니다. 찢어진 옷감, 검은 천. 검은 옷에 사내가 입었던 것과 같은 천이었습니다. 강무진은 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종이에는 글자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 매화검파의 매. 강무진의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매화검파 내부의 일이었습니다. 홍진우는 자신의 문파 사람에게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강무진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것이었습니다. 강무진은 종이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화산파가 있는 곳. 진실을 밝히려면 직접 가야 했습니다. 사흘을 걸었습니다. 강무진은 화산 아래 작은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무리민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검을 차고 있었습니다. 강무진은 구석 자리에 앉아 술을 주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홍진우 장로가 죽었다더군. 응. 청운진에서 발견됐다지. 범인은 잡혔나? 아니, 아직. 하지만 매화검파에서 추적 중이라더군. 홍진우 장로는 화산파에서도 존경받던 분이었는데. 강무진은 술을 마시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들었나? 홍진우 장로가 파문당했었다는 거. 파문? 왜?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 문파의 비밀을 누설하려 했다나 뭐라나. 그래서 파문당했다가 다시 복귀한 건가? 아니, 복귀는 못했어. 그냥 조용히 살고 있었다는데
갑자기 죽은 거지. 강무진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홍진우는 파문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파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옥패. 그 옥패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강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화산으로 올라가는 길.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산 입구부터 매화검파의 제자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무진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면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산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한 길. 하지만 강무진은 익숙했습니다. 10년 전 그도 이런 길을 다녔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는 화산 중턱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버려진 곳처럼 보였지만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강무진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암자 안은 조용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백발의 노인. 그는 강무진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렸소. 강무진은 검을 쥐지 않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건 당신이 여기 온 이유요. 홍진우를 죽인 범인을 찾으러 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소. 하지만 당신은 범인을 찾을 수 없을 거요. 왜입니까? 범인은 이미 죽었으니까. 강무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홍진우를 죽인 자는 매화검파의 소문주였소. 하지만 그도 어제 죽었소. 입을 막기 위해서. 누가 죽였습니까? 노인은 강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내가 말할 수 없소. 하지만 당신이라면 알 수 있을 거요. 왜 저를 기다리신 겁니까? 노인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푸른 옥패였습니다. 매화 문양이 새겨진 그 옥패. 이것을 드리려고. 강무진은 옥패를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매화검파의 비밀이요. 10년 전 화산파와 사파가 손을 잡았소. 무림맹을 배신하고 뒤에서 거래를 했소. 그 증거가 이 옥패 안에 있소. 강무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홍진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소. 그래서 파문당했고, 그래서 죽었소. 노인은 돌아섰습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요. 이 비밀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 아니면 묻을 것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암자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강무진은 옥패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다음 장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강무진은 과연 이 비밀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를 노리는 자들은 누구인가? 검을 내려놓았던 사내는 다시 검을 들어야만 하는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용한 밤, 다시 강호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